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6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몇 가지 이상한 함수들을 만들어 보았었죠. 토메의 함수가 있었는데요. 유리수일 때는 분모를 양수로 하는 기하분수 p분의 q꼴로 나타낸 후에 그 함수값을 p분의 1로, 무리수일 때는 그 함수값을 0으로 하는 함수였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었는데요. 유리수 지점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값 0들이 p분의 1에 전혀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에 불연속했었고, 무리수인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 루트인 경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모가 작은 유리수점들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까이에 있는 유리수에서의 값들도 0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수에서는 연속했었죠. 오늘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토메이 함수는 미분 가능할까요? 역시 예를 들어 루트 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리수인 지점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고, 무리수인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면 그 기울기는 당연히 0이 되어야 하겠죠? 모든 무리수에서는 0이니까요. 그런데 루트 2로 다가가는 유리수의 수열을 만들어 보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1 이상인 경우들이 무한히 발견이 됩니다. 간단히 핵심을 설명하자면 어떤 무리수 지점이 있을 때 아주 가까이에 있는 유리수 p분의 q를 생각합니다. p분의 q가 앞에 있다면 p분의 q 플러스 1은 그 뒤에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p분의 q에서의 함수값은 적어도 p분의 1입니다. 만약 약분이 되었다고 하면 p분의 1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됩니다. p분의 q 플러스 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분의 q 플러스 1이 이미 기하분수라고 하면 그 함수값은 p분의 1, 약분이 된다고 하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토메이 함수값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 기울기는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무리수와 연결하면 그 기울기는 절대값이 반드시 1보다 커지게 되죠. 무리수에 아무리 가까워진다고 해도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인 상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토메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특수한 점들, 그러니까 뭔가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의 집합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점들, 나머지 대부분의 점들에서는 미분 가능하고 말이죠.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도 그런 방식의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함수를 누군가 만들어내었습니다. 바이어슈트라스라는 수학자인데요.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처음 시도한 수학자는 리만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확한 증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으로 이 함수가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나타내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리만의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삼각함수를 이용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sin n제곱 파이 x와 같은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n이 1일 때는 대략 이와 같이 그려지고요. n이 2일 때, n이 9일 때 점점 진동하는 주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집니다. n이 커질수록 거의 수직으로 증가했다가 곧바로 거의 수직으로 감소하는 일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바이어슈트라스의 생각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쫓아가면서 직접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우선 간단한 미분의 성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어떤 연속함수가 x는 x0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무슨 뜻이죠? 그 함수의 그래프가 특정한 두 기울기 사이에 놓여 있게 됩니다. 범위를 x0 근처로 좁혀가면 좁혀갈수록 그 두 기울기는 점점 하나로 모여서 최종적으로 그 극한이 L이라고 하면 x는 x0에서 미분 가능한 것이고 미분 계수가 L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x0 좌우의 점들을 하나씩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 녹색 선의 기울기는 두 기울기 사이의 값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범위를 점점 좁혀간다면 좌우에 있는 점을 연결한 기울기도
역시 미분계수에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0 점과 주변에 있는 점과의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한 점들을 잡아서 그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도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스트라스의 함수의 한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차례차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무한히 진동하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급수를 만듭니다. b는 1보다 큰 자연수로 하고요. 하지만 이와 같이 삼각함수를 직접 더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죠. x는 0일 때 코사인 값이 항상 1이 되어서 수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앞부분에 점점 줄어드는 등비수열을 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할까요? 대략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무한급수에서 x와 y의 두 값이 충분히 가까울 때 그 함수값들도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니까 무한급수에서 유한으로 내려옵니다. m항까지만 더하는 것이죠. 원래 함수값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사인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를 진동하기 때문에 이 값은 결국은 이 값보다 작게 변동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수렴하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한으로 내려온 후에 유한에서의 연속성을 써서 충분히 가까운 y를 잡으면 이 차이 역시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한으로 돌아가는 거죠. 역시 그 차이는 무한에서 내려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고요. x와 y를 충분히 가깝게 잡으면 함수값 wx와 wy의 값도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연속합니다. 이제 미분해 볼까요? 어떤 점 x는 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하였던 미분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x0 좌우에 수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n에 대해서 b의 n제곱 x0를 계산합니다. 정수 부분을 잡아서 l이라고 한다면 b의 n제곱 곱하기 x0의 값은 l과 l 플러스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로부터 b의 n제곱분의 l을 알파 n으로 b의 n제곱분의 l 플러스 1을 베타 n으로 그러니까 x0 이하에서 알파 n, x0 초과에서 베타 n을 각각의 n에 대해서 차례차례 잡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구간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그런 구간들에서의 기울기들을 구해봅니다. 알파-m, 베타-m에서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기울기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합니다. m-1까지의 부분과 m부터 무한대까지의 부분으로 말입니다. 각각의 부분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기울기를 추정합니다. 간단히 sin 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부분이 어디죠? 바로 변곡점에 해당하는 x축과의 교점, 이 부분들입니다. 기울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군요. sin 파이 x는 어떻죠? 이런 부분들인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들은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미분해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x 앞의 이 계수가 최대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코사인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코사인 b의 n제곱 파이 x라는 함수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기울기는 b의 n제곱 파이가 최대값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b의 n제곱 파이를 최대체수로 갖게 되는 거죠. 절대값 기준으로 b의 n제곱 파이 이하입니다. 따라서 역시 절대값 기준으로 첫 부분의 기울기의 값은 최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순을 얻기 위해서 AB의 값을 1보다 크도록 정하겠습니다. 이 값이 점점 무한대로 갈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 부분의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n은 m일 때입니다.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b의 m제곱 베타 m의 값은 정수 l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이의 정수배, 파이의 l 플러스 1배군요. 파이의 l배입니다. 그런데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죠? 파이의 정수배에서 파이의 짝수인 정수배, 파이의 홀수인 정수배,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L과 L 플러스 1은 당연히 연속한 정수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 값이 플러스 1이면 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그러니까 분자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한편 n이 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은 어떻죠? 그 기울기가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역시 이 부분을 보면 b의 m제곱 베타 m에 b를 곱한 것입니다. b의 m제곱 알파 m에 b를 곱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b를 홀수로 정한다고 하면 b의 m제곱 플러스 1 베타 m, b의 m제곱 베타 m이 홀수였다면 여전히 홀수고 b의 m제곱 베타 m이 짝수였다면 여전히 짝수입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이의 정수배, 짝수배면 짝수배, 홀수배면 홀수배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2로 계산이 되었을 때 밑에서도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로 계산된다면 역시 마이너스 2로 계산되죠? 똑같습니다. 그 뒤에 모든 항들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한편 베타 m 빼기 알파 m, 베타 m에서 알파 m을 빼면 b의 m제곱분의 1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는 이 값들은 모두 2bm제곱 또는 모두 마이너스 2bm제곱이군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b가 1보다 크고 b가 홀수일 때 말이죠. 정리해 볼까요? 앞부분은 최대 이만큼, 뒷부분은 정확히 이만큼 플러스 2일 수 있고 마이너스 2일 수 있지만 정확히 이만큼이네요. ab의 m제곱 부분을 비교합니다. ab의 m제곱 부분의 개수에 대해서 1 빼기 a분의 2가 ab 빼기 1분의 파이보다 크게 된다면 이 값은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a는 0과 1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값은 반드시 2보다 크죠. 그래서 이 값이 2보다 작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말이죠. 기울기가 대략 이와 같이 가늠이 됩니다. 앞부분의 값은 정확한 값으로 1 빼기 a분의 플러스 2 혹은 1 빼기 a분의 마이너스 2입니다. 뒷부분은 절대값 기준으로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것인데 2보다 작습니다. 플러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따라서 이 값은 어떤 고정된 양수이거나 어떤 고정된 음수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m에 대해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그러니까 m이 커질수록 무한대로 커지는 기울기를 발견할 수 있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기울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말이죠. 따라서 이 함수는 미분 불가능하네요. 미분 가능하다면 어떤 유한 확정값으로 반드시 수렴해야 하니까요. 대략 이런 방식으로 바이어스트라스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a, b의 값이 1 플러스 2분의 3파이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방금 우리가 만들어 본 함수는 조건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었네요. 나중에 하디라는 수학자는 조건을 좀 더 완화시켜 미분 불가능성을 증명하였답니다. 함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나요? 그렇다면 좀 더 간단한 함수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닭가기의 함수라는 것인데 처음 닭가기가 발표한 아주 짧은 논문, 2쪽짜리 논문은 완전히 해석적인 논문이라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함수를 기하학적으로 해설한 곡선을 이용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후식으로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는 블랑망제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대략 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블랑망제 곡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역시 무한급수를 이용하는데 sx라는 함수는 가장 가까운 정수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와 같이 생겼고요. 기본 함수의 모양이 이렇다고 하면 그 다음 차례차례 크기를 절반으로, 역시 주기를 절반으로 하는 함수입니다. 처음 sx의 함수가 있고 당연히 기울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를 더해보면 기울기는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여기에 다시 세 번째를 더해본다면 기울기는 어떻죠?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뭔가 홀수들만으로, 짝수들만으로
다시 홀수들만으로 홀수, 짝수, 홀수, 짝수가 교대되는 상황인 듯하네요. 역시 직접 구해보면 플러스 4, 플러스 2, 0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짝수인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차례차례 한없이 더해보면 이와 같은 블랑망제 곡선이 얻어지고요. 이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미분 가능성을 바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떤 한 점 x는 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0 좌우에 수열을 만듭니다. 이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x0의 정수 부분을 L이라 하여 이와 같이 x0의 좌측에서 알파 n, x0의 우측에서 베타 n을 잡습니다. 차례로 기울기를 구해서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같은 접근 방식이겠고요. 알파 n, 베타 n에서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대략 이와 같은데 세 부분으로 쪼개보겠습니다. m-1까지 부분과 m 자체에서의 부분, m 플러스 1부터의 부분입니다. 우선 정확히 m에서의 부분은 만들어진 구간이 알파 m, 베타 m 대략 이렇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알파 m, 베타 m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는 당연히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얻어지고요. 세 번째 부분을 볼까요? m 플러스 1일 때는 주어진 구간을 2등분하여 그래프를 그려가는 것이니까 알파 m, 베타 m에서의 함수값이 0으로 모두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0이네요. 그 다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가 차례로 0이 나와서 결국 세 번째 부분에서의 기울기들은 모두 0,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부분만 남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죠? 정확하게 바로 직전 단계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서의 꺾은 선 그래프들이 이전 단계를 2등분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n번째 단계에서의 꺾은 선 그래프가 이렇다고 하면 그 이전 단계에서의 모든 꺾은 선 그래프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n번째 단계에서의 꺾은 선 그래프가 잘라지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들입니다. 따라서 알파 m, 베타 m에서의 기울기와 알파 m-1, 베타 m-1에서의 기울기들은 그 계산이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네요. 기울기들은 반드시 그 이전 단계 기울기 더하기 1 혹은 빼기 1로 차례차례 구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기울기가 짝수, 홀수 서로 변해간다고 했죠?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블랑망제 곡선에서도 역시 기울기가 수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겠네요.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확대하고 아무리 확대해도 끊임없는 자기 유사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프랙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